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2의 기초영문법 33번째 시간입니다. 관계대명사로 4번째 시간인데 관계대명사는 아마 10번도 넘게 다뤄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선행사라는 건 관계대명사 앞에 앞서서 행차하신 명사를 말하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를 공부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 한 번만 더 살짝 복습을 해볼까요? This is the man. 이 사람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하고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뭐죠? 어떤 남자? 하고 그 명사를 설명하고 싶을 때예요. 이 사람이 그 남자예요. 어떤 남자? 그런데 그 남자는 하고 연결하는 방법. 이건 그런데 그 남자는 그랬으니까 동사부터 연결되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꾸 했던 거 반복해서 쉽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 수영 참 잘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남자를 하고 나올 때 힘으로 이 사람이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를 네가 만났잖아. 어제 밤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갈 놈을 땡겨 썼죠. 여기는 주어를 땡겨 쓴 거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는 꼭 뭐를 끌고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남자의 아들. 그 남자의 아들이 loves Betty. 이때 who는 오로지 주어고 whom은 오로지 를자지만 요것은 합해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 아들은 베티를 사랑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남자의 아들을 베티가 사랑해요. 하고 얘가 를자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관계대명사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주어로 등장할 때 를자로 등장할 때 그 다음에 누구의 뭐 하고 등장할 때 마지막에는 전치사. 예를 들어서 전치사를 뭐라고 써볼까요? in whom 그랬다면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배운 걸로 이 사람이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 그 여자가 흥미를 느끼나 봐요. She is interested.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흥미를 느껴요. be interested. 흥미를 느껴요. in 누구에게. 그래서 요런 게 관계대명사의 4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신다면은 그 사물의 경우에도 이것과 대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꾸적으로. This is the river. 이것이 바로 강이에요. 사물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할 때도 it고 그런데 을자도 it이기 때문에 주어와 를자가 똑같이 which예요. 이건. 그러니까 which는 주어 which도 있고 를자 which도 있단 말입니다. it 하는 게 아마 W에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this is the river. 이것은 강이에요. which 하고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강은 has many fish. 참 물고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강을 내가 참 좋아해요. 뭐 사람을 잘 공부했다면 요것만 다르다는 것 뿐이죠. who와 whom은 사람이 쓰는데 여기는 which는 강은 주어로 생각해도 which, 강을 하고 목적으로 생각해도 which. who는 똑같아요. 이쪽도 사람이건 사물이건. whose 뭐라고 할까요? whose 그 강의 물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도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되겠죠. 그 강의 물은 was dirty. 과거에는 참 더러웠어요. 이렇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 강의 물 we drink. 우리는 그 강물을 마셔요. 우리가 마셔요. 그 물을. 그러니까 그 강의 물은 참 더러웠던 바로 강이에요. 그 강의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 바로 그 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처럼 또 in을 써봤다고 칩시다. in which. 그러면 그 강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수영을 해요.
우리가 수영하는 강이에요. 벌써 오늘치 다 끝난 거네요. 사람일 경우에는 this is the man.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하고 그 남자를 꾸미는 말이 그런데 그 남자는 who. 그런데 그 남자를 whom. 그런데 그 남자의 아들 whose son. 그런데 그 남자에 내가 관심 있어요 등등. 그 다음에 사물에서는 this is the river. 이것은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은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을, 그러니까 는이나 르이나 똑같아요. it가 똑같잖아요, 본래가. 그것은, 그것을, I like it 할 때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그 강의 물은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과거에는 더러웠어요. 그 다음에 그 강의 물을 우리가 마셔요. 그 강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수영을 해요. 자, 이런 관계 이미 핵심은 다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설명이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서 더 리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금방 한 말이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네 가지 뿐입니다. 이것은 그 강입니다. 그 강은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해 줍니다. 나는 그 강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설명하려면 이 강은 하고 나오든가 이 강을 그러든가 이 강의 물은 작년만 해도 참 더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매년 여름에는 그 강에서 수영을 해요. 그러면 연결어와 이것이 합해지면 첫 번 것 주어도 which, 그 다음에 요것과 합해지면 요것도 which, 를자도, 그 다음에 얘는 사물 때나 마찬가지로 whose water, 그 다음에 전치사는 같이 붙어서 in which. 관계대명사 사물일 때 벌써 설명을 다 마쳤네요. 자, 문장을 완성하게 해봅시다. 이것이 학교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어로 쓰이는 which, 를자로 쓰이는 which, 그 다음에 at which로 써봤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학교는 has a long history,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가 되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식 해석으로 물어보자면 긴 역사 가진 하는 니은자죠. 가진 학교이다. 긴 역사 가진 학교이다. 이것은. 그러나 이제 읽어나갈 때는 뭐라고 했죠? 이것은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그들이 will visit, 방문할 거예요. tomorrow, 내일. 그러면 visit는 뭐뭐를 방문하다니까 이 를자가 지금 앞으로 당겨 쓴 거죠. 그 학교를 그들은 방문할 거예요. 내일. 그 다음에 whose playground, 이게 그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의 운동장, 그러면 이제 주어가 된다면은 is large, 참 넓어요 하고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 학교의 운동장을 난 특히 좋아해요. I lik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할 땐 집에서 할 때 at home인 것처럼 그 학교에서도 at which니까 이것이 그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완전한 문장 하나 넣으면 되죠. 그 학교에서 우리는 공부해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앞쪽에 붙은 그 공원은 서울에 있어요 하는데, 그 공원은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원? which, 여기도 아까처럼 비슷하게 해봅시다. has many trees, 참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 그 공원. 그런데 그 공원은 많은 나무가 있거든요. 바로 그 공원은 서울에 있어요. 많은 나무가 있다는 공원, 그거 서울에 있어요. 그 다음에 which she likes, 그 공원. 그런데 그 공원을 그 여자가 좋아하는데, 그럼 그 여자가 좋아하는 공원은 서울에 있어요. 그 다음에 whose, 공원에 하고 의자를 붙일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공원의 매니저, 관리자가 is my dad, 우리 아빠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공원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그 공원의 관리자가 우리 아버지거든요. 매니저가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 다음에 of which, 전치사 of가 들어가려면은 자랑스러워한다 뭐 이런 말이면은 of가 들어가죠. I am proud. I am proud of 그 공원. 그 공원. 그런데 그 공원의
내가 자랑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공원은 지금 서울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첫 번 설명에서 이미 모든 걸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한 번 더 강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넣어 봅시다. 자, 상황 파악은 강이 주어이면 주어 후이치, 주격 후이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강이 를자로 나오려면 목적격 후이치, 똑같죠, 생김새는. 그 다음에 그 강의 하려면 꼭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은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 강의 뚝, 그 강의 길이, 그 강의 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넣어봤는데도 말이 안 되면 전치사가 붙어야 돼요. 자, 해봅시다. 이것은 그 강이다. 맨 먼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붙은 명사. 얘들처럼 그 강에 뱅크가 은행도 되지만 강에서는 뚝이 되죠. 왜 은행은 돈을 막아주는 곳이고 안 나가게. 강에서는 물이 바깥으로 못 흘러나가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주는 뚝, 뱅크. 이런 것들은 후지가 되겠죠. 아무것도 안 붙은 명사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 강이다. 그런데 그 강의 뚝을 내가 좋아해요. 합해서 르리 돼 있네요. 합해서. 이게 그 강이다. 근데 그 강의 뚝을 내가 참 좋아해요. 강의 뚝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나요? 하여간.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데 그 강의 뚝은 많은 꽃들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르자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합해서. 어쨌든 이렇게 쭉 봐서 아무것도 안 붙은 명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후지는 이거밖에 없네요. 이제 후지는 생각하지 말고. 자, 첫 번처럼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면 뭘까요? 주어 후이치가 되겠죠. 이것은 그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우리를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참 깨끗하고 맑고 물고기도 많고 그런다면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강. 주격입니다. 이건 주어. 두 번째는 뭐 지난번처럼 차 타고 지나가다가 강이 흐르는 걸 봤다면 왜 어젯밤에 너도 봤잖아. 그 강을.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이건 주어고 이건 목적어입니다. 지금. 이건 이 자리 나올 강이고 이건 이 자리 나올 강입니다. 따로 떼면은 그 강을 왜 어젯밤에 봤잖아. 바로 이게 그 강이야. 어젯밤에 우리가 봤던 강. 또다시 주어니까 주격 후이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엔 내가 좋아해. 그 강을 하니까 이건 또 목적격 후이치가 되겠고요. 나중 얘기인데 미리 땡겨서 합시다. 영어에서는 똑같은 후이치지만 이 후이치는 생략을 할 수가 없고 를자에 해당되는 후이치는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를자에 해당되는 후이치는 괄호로 쳐버립시다. 이렇게 를자 뒷문장에서 내가 그 강을 좋아하고 네가 보았지 그 강을 하고 를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건 안 써도 돼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괄호를 치면 아 를자에 해당되는 관계대명사구나 하고 이것은 강입니다. 우리가 종종 방문합니다. 그 강을 이것도 를자에 해당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 여기 또 있네요. 아무것도 안 붙은 명사. 이것이 그 강입니다. 그 강의 물을 우리가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우리가 마시는 바로 그 강이에요. 이것도 후지가 되겠죠. 아무것도 안 붙은 명사는 그 강의 물 의자로 해당되는 후지. 그러니까 의자가 따로 떨어졌으면 it's 해가지고 its라는 의자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w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후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도 역시 후지가 되겠고요. 그 강의 물을 우리가 마시는 바로 그 강. 그 강의 물이 참 작년에는 더러웠던 바로 그 강. 그 다음에는요. 자, 이런 명사가 없으니까 후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얘들처럼 주어 자리도 못 나와요. 왜? 이미 주어가 우리는이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 후이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들이 를자를 취하느냐. 스케이트인데 강을 스케이트 타고 강을 수영하고 강을 가고 하고 를자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전치사? 우리는 종종 스케이트를 탑니다. 그 강 안에 들어가서 타니까 이건 그 강 안에서 in it 해야 될 건데 양쪽을 연결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in which. 이건 아이고 미안합니다. 스케이트는 강 위에서 타고 강 위에서 강의 어른 위에서 수영은 강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in which. 이걸 고3들한테 물어봐도 반절이 틀립니다. 이게 우리가 종종 찾아가는 강입니다. 우리가 학교 간다 할 때 어떻게 하죠?
go to school 그러죠. 강에 간다. go to the river. 그러니까 to 강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is is the river to which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뒷문장이 우리는 종종 go to the river. 근데 연결어까지 합하니까 이게 river가 which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가는 말이지만 visit는 를자를 취해요. 본래가. visit China 중국을 방문하다. go 그러면 go to China고. 그러니까 visit China, go to China.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죠. 그냥 생략할 수 있는 which가 되겠네요. 를자에 해당되는 말이 앞으로 갔으니까. 연습 한 번 더 해봅시다. 그 학교를 좋아해요. 이건 동사죠. 그런데 그 학교는 오직 과학만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나는 과학만 가르쳐주는 그 학교 참 좋아요. 주어죠. 이것도 will이라는 동사니까 이건 당연히 주어죠.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레이트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 has도 동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주어가 나와버렸으니까 주어 후이치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 학교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학교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학교예요. 이 말은 지금 를자에 해당되는 거고 생략될 수 있다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이 학교가 우리 누나가 특히 좋아하는 학교예요. 우리 누나가 좋아해요. 그 학교를. 그런 자리니까 이것도 생략될 수 있는 후이치가 되겠죠. 아무것도 안 붙은 명사들이 나왔네요. 그 학교의 운동장 참 넓어요. 그 학교의 역사 참 길어요. 이런 것들은 후지가 되겠죠. 제일 넣기 쉬운 것이 아무것도 안 붙은 명사가 나왔으면 앞에서부터 학교의 운동장, 학교의 운동장, 학교의 역사 그렇게 되면 후지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빠가 방문하고 싶어 해요. 그 학교를. 그러니까 방문하고 싶어 하는 학교입니다. 이것도 를자에 해당되는 whic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다니는 학교예요. 그럼 I go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자, 후지는 아니죠. 학교의 나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주어는 이미 나왔으니까 주어 which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 go라는 말은 를자를 취하는 단어가 아니죠. go to school 그래야 되죠. 결국은 to which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뒷문장이 I go to school. 얘는 school을 가리키면서 연결까지도 항상 which는 앞에 있는 단어를 가리키면서도 연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두 단어의 능력이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해요. 그럼 학교를 공부합니까? 학교에서 공부합니까? 그러면 at home 집에서 at school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at which 자리가 되겠네요. 운동장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축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운동장의 우리 하고 꾸미는 명사도 아니고 이미 주어가 나왔으니까 운동장이 주어일 리도 없고 우리가 축구를 한다에 운동장을 자가 들어갈 자리도 없죠. 이건 그래 결국은 운동장 위에서 우리가 축구를 하는 거죠. on which.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운동장 위에서 우리가 매일 축구를 해요.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주어 쪽에 붙은 경우 그 학교는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바로 긴 역사 가진 그 학교. 주격 후이치가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학교는 서울에 있어요. 어떤 학교?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나는 다니고 싶다. go to school 그 학교에. 그러니까 to which가 되어야 되겠죠. The school to which I want to go. 그 학교. 바로 그 학교에 내가 다니고 싶어하는 그 학교는 서울에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맨 첫 번 화면에서 설명을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서 할 때 아마 좀 쉽게 들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풀 문제들을 숙제로 안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격 후이치인지 목적격 후이치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목적격 후이칠 때는 괄호를 쳐주세요. 빼도 되는 거니까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후지 자리인지 그 다음에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 건지 이 네 가지를 자
정지화면으로 놓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시고 이번에도 역시 한 30문제 정도 될 겁니다. 두 번째 화면도 정지화면으로 놓고 여러분은 쭉 풀어주세요. 이번에는 30문제도 훨씬 넘군요. 세 번째를 한번 좀 풀어주시고 와, 문제 많네요. 네 번째도 한번 좀 풀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다시 사람도 곁들여서 조금 한번 보충을 넣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숙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